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네,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 이제 명성황후 시에 이제 홀로 남은 고종. 그 고종은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그는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자! 이것이 바로 1896년에 일어난 그 유명한 아관 파천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그 세력 균형에 의해서 전개된 것이죠. 그런데 어쩌건 이것도 사실은 외세 의존적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대가 분명히 지불해야 합니다. 공짜는 없으니까요. 자, 러시아의 이권을 하나 딱 주면 최혜국 대우,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체결되었던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했죠. 그 최혜국 대우 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에도 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아관파천으로 가서 러시아한테 이권을 주면서 바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조직된 최초의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직이 있어요.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이 독립협회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어떤 그 시민의 힘을 좀 보여주자. 우리 민의 힘을 좀 보여주자. 라고 하면서 이 독립협회가 이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독립신문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독립협회를 결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들이 독립문도 세웁니다.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 네, 패키지로 이렇게 딱 하나 묶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이 독립협회는요, 종로에서 만민 공동회를 열어요. 허허. 이게 지금 저 종각 쪽에서 벌어진 그 집회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대중 집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들은요,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는데요. 러시아가 요구했던 그 부산의 저령도가 있어요. 영도. 예, 그 저령도조차 달라는 것이죠. 빌려달라는 것이죠. 이거를 저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요, 만민공동회 정부 관리들도 참여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관민공동회라고 하죠. 바로 이 관민공동회에서는 헌의 6조가 채택이 됩니다. 헌의 6조 내용을 보면요,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고 탁지부를 중심으로 재정을 일원화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한다. 인권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에는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이 독립협회의 헌의 6조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 웬일이야. 의회 설립 운동을 주장해서요. 중추원, 그러니까 중추원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이제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추원 관제를 발표하는데 성공까지 합니다. 우와, 독립협회 대단하지 않아요? 어떤 그 민의 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민들이 모여가지고 이권 수호 운동 성공도 하고요. 러시아 저령도조도 맞고요.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해가지고 어떤 그 참정권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설립 운동도 벌이는 모습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독립협회의 주장대로 고종은 또 환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환구단에서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황제의 나라에서 의회를 설립하려는 독립협회. 의회 권력의 탄생? 허허. 고종이 이제 여기까지는 한번 가보자.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오케이가 됐는데 더 나아가서 공화정이 탄생될지도 모른다.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왕이 존재하지 않죠. 민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치를 운영하는 것을 공화정이라고 하는데 그 공화정이 탄생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고종이 두려워한 거예요. 뭐? 공화정 탄생? 그럼 난 뭐야?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고종이 반격을 가합니다. 보부상 조직인 그 황국협회를 동원해서요. 독립협회의 그 만민공동회를 공격했고요. 결국은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권력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뭔가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는 가차없이 제거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민이 중심이 되었던
당시 어떤 그 기층 만민 공동회를 중심으로 했던 어떤 그 개혁 노선 이것은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정말 황제 혼자밖에 없겠네요. 자, 이러면서 황제 주도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바로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광무개혁의 핵심은요. 구, 본, 신, 참입니다. 옛것을 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라는 것인데 앞에서 여러분들 온건개혁파가 지향했던 노선 동도서기론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광무개혁은요. 대한국 국제를 이 독립협회 해산 다음해인 1899년에 반포를 하는데요.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황제권을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이 광무개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수부를 설치해가지고요. 군사력을 황제에게 완전 집중. 근데 근대적 개혁도 해요.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양전 사업을 통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지계, 이 지계를 발급하려고 했죠. 근데 뭐 이게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흐지부지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어쨌건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인 이 지계를 발급하려고 했다는 그 역사적 의의만큼은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상공업진흥, 이 상공업진흥도 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1899년 이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던 광무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그 다음해인 1899년 이때 바로 전차와 경인선도 개통이 돼요. 전차, 서울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전차도 있고요. 경인선 바로 이제 서울과 인천을 오고 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바로 이 1899년도에 개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나름 대한제국이 출범했고 광무개혁을 시행하면서 황제 중심의 개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서는 뭐였냐면 바로 아관파천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 그 균형을 맞춰놓고 그 공간 안에서 바로 황제 주도의 구본신참에 입각한 개혁이 단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무개혁. 만약에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이 깨진다면 이 광무개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큰별쌤